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은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대로 가져왔고, 네덜란드하고 미국. 자, 첫 번째로 저는 봐야 될 부분이 네덜란드 경기력이에요. 그동안 뭐 네이션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그 국가대항 매치에서 네덜란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예, 되게 잘했어요. 음, 되게 잘했고, 근데 지금 월드컵 와서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미국 국대 중에 유로파 있냐고요? 유로파, 형님, 유로파. 이렇게 좀 표현하십시오. 아시겠죠? 약간 약간 어디 그 뭐 라스 댓글이나 이런 데 달 때도 유로파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러면은 요렇게 얘기하면은 야 이 새끼야 유로파 뛰냐 뭐 약간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있죠. 블리식도 그렇고 뭐 맥켄이라든지 아담스 많죠. 자, 일단 전력으로 봤을 때 전력 대 전력 뭐 기본적인 이제 몸값 몸값으로 봐서는 일단은 네덜란드가 더 높아요. 예,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이 전력 대 전력에서 이 전력 대 전력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교체 카드를 포함해서 이제 백업 멤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네덜란드가 좋습니다. 음. 자, 여기서 네덜란드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하나 괜찮은 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수비 밸런스는 안 무너져요. 네.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야. 예. 지금 월드컵 와가지고도 3경기 동안 1실점. 물론 상대 팀들이 그런 공격진에 대한 부재,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한 팀들이라서 어느 정도 실점이 적은 것도 이해는 되지만 네덜란드가 그렇게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경기들마다. 자,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창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조별 3경기를 치르면서 득점 자체가 굉장히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창이 날카롭지 못한 미국이 네덜란드를 뚫는다? 이것 또한 좀 불가능해 보여요. 예. 요것도 조금 불안 요소는 확실히 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네덜란드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도 이제 중원부터 전반까지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각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득점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뭐 베르바인이나 아니면은 뭐 데파 이런 애들이 부진에 있긴 하지만 그 밑으로 이제 뭐 대용이라든지 그죠? 뭐 측면에 이 둠프리스는 진짜 그냥 개쓰레기가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그죠? 뭐 그 밑에 이제 뭐 글라센이라든지 아니면 뭐 측면에 뭐 블린트라든지 수비 쪽에서 아케가 좀 더 올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뭐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그래도 요 16강에서 다음 라운드 8강을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반, 후반 이 백업 멤버들까지 기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네덜란드가 더 우세한 건 맞아요. 과연 근데 네덜란드가 정규 시간 안에 득점을 하고 미국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 의문이죠. 이제 16강부터는 연장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대신에 어 요번 월드컵 와가지고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준 적은 없었긴 하지만 그 네덜란드가 이 뭐랄까요? 어느 정도 결과가 정해지는 그런 단판전 있죠. 그 단판전에서만큼은 정말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바날 감독 체제에서 네덜란드는 정말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네덜란드가 뭐 배당이 이제 미국 쪽으로 조금 더 떨어지고 한 부분도 뭐 조금 그죠. 그러니까 연장 미포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끝내야죠. 90분 안에. 그래서 이 월드컵이 그런 게 있잖아요. 강대 약경기인데 강이 정규 시간 안에 못 뚫고 연장전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배터들은 죽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저는 결과론적으로 네덜란드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 네덜란드가 지금 이 월드컵에서 보여준 그 경기력으로 미국을 제대로 뚫지 못한다면은 어, 아마 연장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글쎄요, 바날 감독 체제에서 그렇게까지 네덜란드가 막 못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음, 전반이 됐든 후반이 됐든 어떻게든 뚫어낼 것 같아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이 특히나 이제 중원 쪽에서 젊은 자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창이 그렇게까지 날카롭지가 못해요. 득점 자체가 그렇게 잘 풀리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미국 그리고 이 네덜란드가 지금 수비 밸런스가 그래도 월드컵 3경기 동안은 무너진 적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미국이 득점이 있을 것인가 많아봐야 한 골이라 봐요. 많아봐야 한 골. 그래서 어 많아봐야 한 골이라서 저는 네덜란드 승이랑 언더를 째서 간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미국이 한 골 넣었다 칩시다. 만약 근데 네덜란드가 1대1로 만약에 연장을 갔어. 그럼 언더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네덜란드가 2대1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승이 오히려 유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승이랑 언더랑 째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정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규 시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딱 90분 정규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그 결과를 통해서만 요 결과가 나온다.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2.5 엔디요. 뭐 네덜란드가 잘 풀린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날 감독 체제에서 이 단판전 매치 있죠. 이거 강합니다. 네덜란드가. 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가 뭐 한편으로는 쉽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지금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들로는 또 그게 힘들 것 같긴 해. 음. 그래서 일단은 더 유력해 보이는 거는 언더 쪽이 조금 더 유력해 보여요. 왜냐? 미국에 득점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네덜란드가 3골까지는 뚫어줄까 싶은데. 음. 그래서 조금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는 와중에도 그래도 네덜란드가 뭐 한 골차 정도로 이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봐요. 자, 다음 경기 아르헨티나 호주. 그 제가 월드컵 시작하고 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물론 이제 월드컵 시작하고 아르헨티나 경기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이번 월드컵 우승은 아르헨티나다. 요렇게 제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걔 같은 그 사우디한테 첫 경기부터 져가지고, 와, 야, 마탱이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16강에 올라왔죠. 그죠? 자, 괜히 아르헨티나 우승 얘기 한번 했다가, 씨, 존나 조리돌림 당해가지고, 와. 그 이제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아르헨티나 우승할 거라고 존나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와, 완전 개 조리돌림 달려고 주시. 아이 또 빡치네. 맞지. 자, 삼승팀 없어요. 요번에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삼승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만 아시아 팀이 우리 어디 출전했지? 16강에 올라간 게 호주하고 일본하고 이 대한민국인가? 세 개 팀인가요? 야,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그죠? 자, 아르헨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첫 번째는 첫 번째 경기에서는 물론 다 상대 팀들이 다 잘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조직력적으로 좋지 못했고 특히나 이제 옵사이드에 계속 걸리면서 그죠? 이 트랩 자체를 제대로 뚫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뭔가 호흡이 안 맞다 요런 그게 있었는데 점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치러가면서 그래도 경기력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죠? 특히나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 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뭐 선수진도 깔 게 없죠, 솔직히. 뭐 가끔씩 이제 선수들 한 명 한 명 조금씩 뭐 이 뇌절 치는 거 말고는 수비 쪽도 그렇고 아쿠냐라든지 그죠? 측면에 아쿠냐나 뭐 엘리스터, 맥칼리스터 이런 애들이 워낙 또 측면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솔직히 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16강이나 뭐 16강의 상대는 워낙 이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상위 라운드에 가야만 정말 재밌는 매치를 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음. 뇌절 친다는 게 에... 뇌절 친다는 의미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있어요. 공을 이렇게 딱 내려놨어. 근데 그거 가지고 드리블, 어떻게 이제 이 상대방이 압박이 들어올 때 제껴가지고 패스 하려다가 그 제끼다가 잘못 제껴가지고 실점하는 경우, 이 뇌절 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걸 이제 유독 좀 잘하는 게, 리버풀의 알리송? 예, 괜히 드리블 치다가 이제 볼 뺏겨가지고 이제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이제 연출시키는 게 알리송이죠. 어. 노이어 같은 경우에 뭐 노이어는 발 못 좋잖아요. 그래. 발밑이 그래도 괜찮잖아. 가끔씩 이제 뇌절 치는 것도 있긴 한데. 자, 아무튼 전력에서는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앞서고요. 솔직히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강부터는 배팅 재미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핸디까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16강이라는 이 딱 단판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상대 팀이라도 어떻게든 틀어막고 연장전 승부 차이까지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이 경기가 마지막이라서 죽기 살기로 뛸 거라서 핸디까지는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만약 뭐 아르헨티나가 정말 호흡이 잘 맞아서 전방에서 공격 전개도 잘 되고 잘 맞아 떨어진다면 핸디까지 뭐 충분하게 잡고 무난하게 마엔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갭 차이가 나더라도 단판전, 예, 어차피 끝판 매치라서 상대팀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팀이라도 뭐랄까요, 그날 컨디션, 호흡이 제대로 안 맞으면은 뚫어내는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르헨티나 승은 정규 시간 내에 아르헨티나 승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의 여기 16강에서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승을 보고요. 만약 이제 점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나아질 때마다 갈 때마다 아르헨티나의 경기력은 계속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라서 저는 이 경기 마인까지도 건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르헨티나 승에다가 마인까지 가볼게요. 자, 언제지? 다음 주부터 호주 호축 다시 시작하나? 그쵸. 메시가 먼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시 호축하네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호축을 다시 한다는 의미는 뭐야? 호주가 오늘 떨어진다는 거겠죠. 아니, 미친 소린가요? 그렇지.
맞지. 아, 호날두 맞지. 어제 되게 좀 잘했고 재밌었어요, 그죠? 어제, 어제 진짜 마지막에 그 이걸 느꼈어. 아무리 필드 10대 10의 싸움이라지만 딱 골을 넣기 위해서는 두 명만 있어도 된다. 진짜. 와, 진짜 레전드긴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경기들은 이렇게